안녕하십니까? 유니티 유여림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간암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또는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5년암 생존율이 70%를 넘어서 미국과 캐나다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암 발병률은 높지만 다행히 암 환자들의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 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 면역 항암 등 새로운 항암 치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암에 관한 오해와 진실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비해 용량이나 스케줄을 조절하여서 부작용을 상당히 경감시켰습니다. 부작용에 주로 구역질, 구토 같은 부작용이 있지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무엇을 먹느냐 보다는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체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단백 섭취를 해야 합니다. 몸무게가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약간 살이 찌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구체적인 식단과 운동법으로는 고기와 생선을 종류에 상관없이 충분하게 섭취하세요. 단백질을 통해서 근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다 보면 근육부터 빠져나갑니다. 근육이 빠지면 못 먹어서 기운이 없고 이런 악순환이 생깁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손이나 발바닥에 트러블이 생기는데 과한 운동은 껍질이 벗겨지거나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운동 방법은 30분이나 1시간 정도 숨이 약간 차고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는 운동을 일주일에 3번, 4번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걸 권합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으면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다른 암 환자의 완치 사례를 얘기하면서 응원해 주는 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암 진단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므로 어떤 위로가 되지 못할 수 있지만 같은 처지의 한우의 활동을 하면서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환자의 심리적인 부분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는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우울감이 생기고 가족에게까지 우울감이 전파가 됩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이 가족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하여 올 수 있지만 가족이 이렇게 지지하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 잘 견뎌줘서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라는 말을,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심리적 안정을 찾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도 권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과하면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과 진료도 함께 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와 함께 암 환자는 면역력이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단순 감기라 해도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을 자주 씻는 습관부터 하여 면역력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제는 면역항암제, 표적 치료제 등과 같은 좋은 약들이 나와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하여서 완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간암입니다. 간암의 생존율은
매년 간암이라고 하는 것은 1만 1천여 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폐암에 이어서 2위가 되는 간암입니다.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32명으로 발생하므로 요주의 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생존율을 보면은 2019년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3년에서 1995년도에는 간암 생존율이 10.7%, 2012년에서 2016년에는 34.6%로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간암의 70%를 차지하는 간세포암 환자를 보면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간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중앙 생존 기간은 17.2개월이지만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진단 환자의 중앙 생존 기간은 28.4개월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간암 초기 증상을 보면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이라는 장기는 7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있더라도 간질환 병력이 있었던 환자들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간 질환과 간암의 증상을 혼동하여서 암이 생겼는지조차 잘 모를 수 있으니 꾸준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간암의 대부분은 만성 간질환, 즉 만성 비형 시형 간염, 간경변증이 고위험군입니다. 간경변증 환자 100명 중 3명에서 8명 정도가 간암으로 발견됩니다. 만성 간염에서 또 간암이 발견됩니다. 특히 B형 간염, 지방 간염이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도 암 발병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간암 환자는 증상이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체중 감소, 복부의 불편감 등의 증상이 있는데 대부분 간암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국내 간암의 75%는 B형 간염에서 연관 있습니다. B형 간염이라고 하는 환자는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장기 복용해야 하는데 이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간암 발병률이 6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C형 간염은 최근 신약이 개발되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고 하루에 한 번 2~3개월 경구 약제를 복용하면 98% 이상 환자가 완치됩니다. 간경변증은 반드시 금주하고 추가적인 간 손상을 피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간암 감시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에도 힘써야 합니다. 간암은 매우 빠르게 자라는 암으로서 2배까지 커질 때까지는 평균 4~5개월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국가암 검진 사업에 간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이에 간암 감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기가 1 내지 2cm 작은 결절 상태에서 발견되며 완치 가능이 높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진단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초음파 검사, 알파 태아 단백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간에 좋다고 알려진 검증되지 않은 민간 식품이나 달인물, 즙 등을 함부로 드시면 간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상담하여서 잘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푸드닥터로서 건강 제품을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나 그리고 백혈구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영양제, 그리고 코로나나 암 같은 면역력을 올리는 약이나 영양제 등 음식과 같은 식품을 원하신다면
친절한 설명과 상담을 드릴 테니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은 블로그 이 내용을 포스팅을 하였고, 암과 백혈구, 그리고 면역력, 그리고 간암, 그리고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